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힘겨루기 하는 모습들이 수시로 등장을 합니다. 서로 깍지 낀 상태에서 해포이가 올라가서 싸우던가 류토가 올라가서 싸우던가 막 이런 모습들 등등등 보여주기도 하죠. 오늘 리뷰는 바로 스카이엑스 스튜디오의 배틀 캐슬 그리고 사악 배틀 캐슬. 제가 예전에 이제 스카이엑스 스튜디오의 드래곤 캐슬도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출시될 때쯤 해가지고 이제 배틀 캐슬도 개발 중이다라는 공지가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그럼 배틀 캐슬이 곧 발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전에 샘플을 제공받아서 리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매니아 하우스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매는 2024년 3분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가격은 각각 국내 예약가 기준으로 18만 4천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관절이나 외장 일부 등 합금들을 사용하는 부분이 여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틀캐슬과 사악 배틀캐슬을 동시에 한번 살펴보고 비교하면서 리뷰를 해볼 건데 일단은 패키지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드래곤 캐슬 때처럼 패키지 자체는 이제 메탈릭으로 되어 있는 그런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뒷모습에는 간단한 구성이나 액션 포즈 등이 들어가 있고요. 사악 배틀 캐슬 역시 마찬가지. 이게 세뇌당했다고 이제 파츠가 추가되어 있는 게 이게 좀 인상 깊어요. 기본적으로 드래곤 캐슬 때도 그랬지만 이 구성을 보면은 일반 버전과 이 사악 배틀 캐슬 버전, 세뇌 버전이 구성이 약간 달라요. 본체와 교체용 손이나 눈 같은 거는 기본 구성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들어가 있는 무장이나 아니면은 추가 파츠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일반 버전 먼저 오픈! 블리스터는 2층 구조로 해서 아래쪽에 이렇게 베이스가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이제 본체가 들어가 있는 위에 블리스터 있고요. 그리고 사악 배틀 캐슬도 오픈! 마찬가지로 블리스터는 2층 구조에 아래쪽에 베이스가 들어가는데 이쪽에는 이제 사악 배틀 캐슬에만 있는 댄소드, 변형 가능한 댄소드가 들어있어요. 이쪽에. 다 꺼내고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각각의 배틀 캐슬의 구성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으로 일반 버전의 배틀 캐슬이고요. 오른쪽으로는 사악 배틀 캐슬에 들어가 있는 구성들입니다. 일단 매뉴얼을 보면은 일반 버전에는 딱 진짜 일반 버전의 포즈가 들어가 있는 이런 매뉴얼 펼쳐보면은 이제 안쪽에 구성은 어떻게 사용하세요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악 배틀 캐슬 매뉴얼이 좀 마음에 드는 게 미니 포스터 같은 느낌이에요. 가만 보면은 배경이 이렇게 애니메이션 배경이 들어가 있고 이걸 펼쳐보면 짠! 하이퍼 드래곤 캐슬과 맞붙을 때 그 장면 그거를 매뉴얼 표지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요건 약간 꽤 마음에 드는 그런 형태인데 역시 안쪽에는 이제 구성 파츠 어떻게 사용하세요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구성으로는 베이스 동일하게 롤플레 전설 해포이라고 적혀있는 로고가 들어가 있는 베이스입니다. 사용 방법은 드래곤 캐슬 때랑 똑같아요. 로고 바로 위에 이렇게 파츠 하나가 마개가 씌워져 있는데 이게 손으로 그냥 잘 안 빠져서 기둥을 가지고 와서 뒤에서부터 이렇게 나사 돌리듯 돌려주면 빠집니다. 뒤에서부터 눌러주기 때문에 그 다음 다시 기둥 빼서 앞으로 가지고 와서 돌려주면 자 스탠드가 튼튼하게 고정이 됩니다. 이게 자바라 형태여가지고 이게 굉장히 단단해요. 또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스탠드이기도 합니다. 튼튼하고 각도도 자유자재여가지고 나머지 부속품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 또 동일한 거 핀셋이 하나씩 들어갑니다. 이거는 사실상 이제 배터리를 편하게 교체하세요라든가 이럴 때 쓰기 위한 핀셋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각각 이제 머리 부분에 LED 유닛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번에 색깔만 다른 같은 파츠입니다. 교체용 손입니다. 기본 장착이야 당연히 주먹손이지만은 교체용 손으로는 액션용 편손과 완전히 쫙 편손 해서 두 종류의 편손이 한 세트씩 들어가고요. 사악 배틀 캐슬 쪽에도 같은 모양의 색깔만 다른 좀 더 진한 아주 진한 파란색의 손이 들어갑니다. 아래쪽으로는 무장손인데 둘 다 댄소드용 손입니다. 손 안쪽에 공간이 좁은 것 요거는 일반 버전에 들어있는 이제 비변형 댄소드를 쥐는 손이고요. 손 사이에 간격이 큰 엄청 큰 손 하나 있거든요. 이거는
사악 배틀 캐슬에 들어있는 변형용 댄소드를 쥘 때 쓰는 손이에요. 그리고 교체용 눈 역시 같은 모양의 색깔만 좀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을 바라보는 눈 사이에 있는 미간 부분의 색깔이 달라요. 일반 회색이 일반 버전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메탈릭 컬러로 사악 버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눈동자의 모양이나 뭐 눈의 색깔은 똑같더라고요. 마찬가지 이번엔 왼쪽을 보는 눈이고요. 마찬가지로 기압 넣는 눈입니다. 이렇게 찡그리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되어 있죠. 그 외에는 서로 각 상품별로 다른 파츠들입니다. 손 비슷한 손이 있어 보이는데 하고 볼 수 있는데 역시나 기본 무장손인데 이제 일반 버전에 들어가 있는 거랑 사악 버전에 들어가 있는 거랑 내부 공간도 모양도 다르죠. 그래서 일반 버전에 들어있는 거는 타워 캐논용 손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라이플 손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손을 사용하는 무장이 이제 일반 버전에서도 그냥 모습만 보여줬던 거기 때문에 이따 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일반 버전의 구성 나머지 다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게 바로 타워 캐논. 뭔가 이쪽도 모양 자체가 약간 성의 일부분처럼 생겼죠? 이렇게 세워놓고 보니까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된 총인데 타워 캐논인데 작중에 등장은 합니다. 등장은 하지만 사용은 안 해요. 정말 봉인 처음에 풀렸을 때 이걸 손에 들고 등장을 하는데 그 다음 장면부터는 이걸 들고 있지 않고 사용도 안 합니다. 그대로 등장을 안 해요. 실제 입체물은 두께감은 좀 있는 편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파란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포인트가 있고 기본적으로 전체 메탈릭 컬러로 도색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댄소드의 소드 모드입니다. 변형하지 않는 고정 형태로 해서 검으로 들어가 있는 댄소드고요. 모양 자체는 우리가 알던 댄소드의 모양을 좀 갖추고 있어요. 일단은 몸통 쪽이죠. 흉부, 노란 색깔 동그란 부분, 흰 색깔 어깨 라인, 그리고 어깨에 있는 외장과 스파이크 부분 도색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손잡이 같은 경우도 옆에서 가만 보면 다리처럼 생겼어요. 발 접혀 있는 모양이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프로포션 잡힌 형태로 해서 검도 날이 길쭉한 형태로 해가지고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몸통이다 보니까 앞뒷면이 다르게 생겼어요. 여긴 등이거든요. 그래서 이쪽만 동그란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헤포리스의 용자 헤포이. 어느 정도 레벨업을 하면서 이제 복장을 갖추게 되는데 그 기본 복장입니다. 헤포이의 평상시에 입는 사복? 평상복? 그래서 어깨에도 이렇게 갑주를 좀 두르고 있고 몸통에 이제 흉부에 별 모양 있는 거 그대로고요. 셔츠를 입은 듯이 파란 색깔 끝에는 이 하얀 색깔 라인이 들어가 있는 상의를 입은 것도 특징이고 바지도 입게 됐죠. 바지도 입었고 신발은 뭐 거의 그대로죠. 그리고 머리에 있는 장식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고 되게 당찬 표정입니다. 자신감 있는 표정. 이때쯤 되고서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레벨업을 했다 보니까 힘이 좀 있기도 하고 약간의 여유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작품 속에서도. 그래서 그 뒷면에 보면은 이제 검을 수납하고 있는 검집을 이렇게 등에 메고 있죠. 요게 드래곤 캤을 때 들어있었던 헤포이랑 비교를 하면은 사이즈는 확실히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뭔가 표정이 더 뭔가 듬직해졌다고 해야 될까? 아무것도 안 입었을 때가 완전 쪼렙 상태고 이때가 레벨 1? 가능성을 보이는 레벨 1이라고 하는 게 맞겠군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더 성장해서 좀 더 힘을 길렀을 때가 이제 오른쪽의 모습. 이게 배틀캐슬에 들어있다. 애초에 배틀캐슬 만나러 갈 때쯤부터는 쭉 이 복장이기도 하죠. 일반 버전의 구성은 본체 빼고는 다 확인을 했고요. 이제 사악 버전의 나머지 구성들도 보도록 합시다. 먼저 무장손입니다. 일단 양손으로 들어가 있는 게 사악 버전에 들어가 있는 길로틴 윙이라고 하는 무장 전용손입니다. 이제 구멍이 동그랗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오른손만 들어가 있는 이 손이 그 길로틴 윙을 이제 꺾어 잡는 손입니다. 방금 봤던 손이 수직으로 잡는 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짝 앞으로 꺾어 잡는 이런 형태로 해서 이쪽 역시 구멍은 동그란 형태로 되어 있어요. 다만 오른손만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웬 깍지 낀 손이 한 세트 들어가는데 이거 드래곤 캐슬과 힘겨루기 할 때 쓰는 전용 손입니다. 그래서 배틀 캐슬의 파란색 손 그리고 드래곤 캐슬의 이 노란색 손 해가지고 서로 깍지 끼고 이렇게 힘겨루기 할 때 그 모습 그걸 재현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사악 버전에서 사용하는 길로틴 윙이라고 하는 무장입니다. 정확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요 칼날 이거를 양 끝에다가 이제 장착을 해주면 완성이 되는데
아니 그럼 손잡이만 있으면 되지 왜 굳이 양 끝에 장식이 달렸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배틀캐슬이 사용하는 무장 중에는 양 어깨에 콘에서 빼서 사용하는 무장 중에 배틀콘이라고 하는 창 형태의 무장이 있거든요. 그걸 표현하기 위한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참고로 중간에 있는 손잡이는 쇠로 되어 있습니다. 쇠봉이에요. 쇠봉. 다음은 사악 배틀캐슬의 어깨 장식이자 길로틴 윙 칼날 파츠입니다. 기본적으로 칼날 부분과 그 안쪽이 투톤으로 되어 있는 도색이고요. 전부 다 메탈릭 컬러로 멋들어지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앞뒷면 다 동일하게 도색이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이미 장착되어 있는 조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어깨 뒤에다가 장착을 해줄 거고요. 이거를 조인트를 뽑고 방금 손잡이 파츠 가지고 와서 끝부분 뽑고 이렇게 끼워주면 길로틴 윙의 한쪽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 다 동일하게 작업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길로틴 윙 완성! 애니에서도 이 길로틴 윙 두 개를 한쪽으로 합쳤다가 양쪽으로 벌리면 갑자기 가운데서 손잡이가 생기는 방식의 연출을 쓰거든요. 아무튼 그런 무장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악 배틀캐슬의 정말 놀라운 부속품 댄소드. 지금 이제 박스에서 꺼내면 딱 이 모습인데 뒤에 있는 칼날을 좌우로 벌려주면 댄소드의 완성입니다. 일단 댄소드가 누구냐라고 할 수 있는데 매지컬 드로이드 나이트라 그래서 MD 나이트라고 불리는 그런 약간 종족? 그런 느낌으로 해서 각각의 캐슬들에게는 이 MD 나이트가 한 명 이상씩 호위를 위해서 같이 행동을 합니다. 배틀 캐슬한테는 이 댄소드가 전용 MD 나이트인 거죠. 그래서 컬러링도 약간 배틀 캐슬과 비슷한 그런 컬러링으로 되어 있죠. 진한 파란색과 하늘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얼굴도 뭐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그 느낌, 눈동자라든가 뭐 깔끔하게 조형되어 있고요. 몸통 디자인 역시 깔끔하게 되어 있죠. 뭐 어깨 갑옷의 디테일이라든가 뭐 도색 상태도 깔끔하고요. 사이즈는 해포일을 옆에 뒀을 때 그 작중에서 보여준 그 비슷한 형태 그런 비율로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다가 아까 일반 버전에는 이제 소드 모드에 댄소드가 부속되어 있었잖아요. 비슷한 사이즈로 되어 있지만은 그쵸? 비슷한 사이즈로 되어 있지만은 이제 다리의 비율이 좀 많이 달라요. 소드 모드 전용은 이제 손에 쥐기 편하라고 다리가 되게 얇게 되어 있고요. 사악 버전에 들어있는 다리는 이제 애니메이션 두께처럼 또 두꺼운 형태고 칼날 같은 경우도 길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소드 모드 전용이 이제 훨씬 더 길게 조형이 되어 있죠. 그치만 이 댄소드 나름 가동도 있습니다. 팔도 들고 내리고 그리고 팔꿈치도 있어요. 팔꿈치도 90도 정도 가동을 해주고 팔도 옆으로 벌리는 것도 되고 고개도 볼관절로 돌아가고 다리 같은 경우도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조금씩이지만은 이렇게 앞으로 들고 내리고 이런 게 가능합니다. 옆으로 벌리고 좁히고 이런 것도 되죠. 가장 큰 장점이라면 이쪽은 변형을 한다는 겁니다. 댄소드 소드 모드 양팔을 벌려주고 손은 뺍니다. 머리도 빼준 뒤에 발꿈치를 접고 앞꿈치도 접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앞꿈치 뒤꿈치 잘 접어주고요. 그리고 골반 관절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를 가운데로 이렇게 조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조여주면서 양다리 연결을 해주고 칼날을 다시 접고 등에서 파츠를 빼서 목에다가 연결하면 댄소드 소드 모드 완성! 일반 버전에 들어있는 거랑 느낌이 좀 다르죠? 확실히 칼날의 비율도 차이가 나지만은 이제 머리 사이즈라고 해야 될까? 이런 비율도 조금씩 차이가 나요. 하체는 좀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하네요. 자, 이제 본체를 봐야겠는데 그 전에 이제 사악 배틀캐슬의 어깨 장식 먼저 달고 완성해 보도록 하죠. 칼날의 뾰족한 부분이 밑을 바라보게 한 뒤에 어깨 장식 뒤쪽에다가 끼워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처음 끼울 때 좀 빡빡하니까 천천히 끼우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 완성을 했으니 본체 살펴봐야 하는데 일단은 일반 버전 처음 등장한 게 일반 버전이기도 하니까 일반 버전 먼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배틀캐슬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게 배틀캐슬이 한국명으로는 청동거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색깔에 맞춘 느낌으로 해서 네이밍을 이렇게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드래곤캐슬은 얘는 황금거인이었잖아요. 금색이어가지고 황금거인, 청동거인. 되게 찰떡이라는 네이밍 센스? 그런 느낌?
일단 전체적으로는 배틀캐슬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좀 요새 같은 스타일의 성입니다. 어깨나 머리에 뭐 캐논도 달려 있고요. 전반적으로 좀 튼튼해 보이는, 약간 쇳덩어리 같은 컬러링도 좀 한몫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망토는 흰색이라는 게 또 이게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컬러링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방금 잠깐 봤듯이 이렇게 기존의 드래곤 캐슬과도 스케일을 딱 맞춘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같은 시리즈다 보니까 뭐 서로 되게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드래곤 캐슬과는 다르게 이쪽은 요새인데다가 아예 머리 자체가 약간 커다란 성벽 같은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마에는 클리어 옐로로 되어 있는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얼굴도 약간 갑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이런 입의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머리 양옆으로는 이제 성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창문 같은 형태로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기도 하죠. 뒷면도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뒷면도 동일한 창문 형태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거나, 그리고 정수리 보면은 이렇게 넓은 옥상 깨끗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양옆에 있는 캐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전도 시켜줄 수 있고, 당연히 이제 포구를 상하 조절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머리의 오른쪽, 이 화면상엔 좌측이죠. 이쪽에 외장 커버를 이렇게 옆으로 슬라이드 해주면 짠! 배터리 박스가 스위치가 나옵니다. 혹시 여기가 공간이 좁아가지고 손톱이 안 닿으면은 들어가 있던 핀셋 있죠. 이 핀셋을 이용을 해서 스위치 온! 빠밤! 아주 엄청 밝은데요? 완전 밝은데? 이마에 LED 유닛이 이렇게 빛나게 됩니다. 엄청 밝네요. 참고로 이 커버를 다시 닫을 때는 그냥 똑바로 그대로 슬라이드 하면은 배터리가 안쪽에서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뒷면을 살짝 이렇게 들어준 다음에 슬라이드 해주면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닫을 때는 이 끝에 있는 돌기가 있어요. 이 돌기를 끼워주면은 튼튼하게 다시 닫힙니다. 그리고 듬직한 얼굴, 표정 교체도 해보도록 합시다. 얼굴 자체가 이렇게 자석으로 탈부착이 되거든요. 안쪽에 보면 양옆으로 자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편하게 빼서 표정을 뒤쪽으로 슬라이드를 시킨 다음에 원하는 표정으로 교체. 다시 넣을 때도 자석이니까 그냥 알아서 착 하고 붙어요. 이렇게 오른쪽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꿔봤는데, 약간 이게 배틀캣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도시는 이게 신뢰라는 걸 잃은 도시예요. 그래서 배틀캐슬 역시 신뢰를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공을 의심합니다. 약간 의심의 눈초리 같은 그런 눈. 네가 헤포리스의 용자라는 걸 내가 어떻게 믿지? 증거를 갖고 와라. 이런 대사를 치거든요. 그때의 눈빛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서는 헤포이가 악당에게서 사라졌던 신뢰를 마을 전체에 다시 되돌려 놓으니까, 아, 너희들이 헤포리스의 용사라는 건 알고 있었다. 막 그런 대사를 치는데, 어릴 땐 되게 재밌게 봤는데 커서 보니까 얘 뭐야? 막 이런. 그리고 몸통 쪽도 봅시다. 몸통 역시 이제 깃발이 걸려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가슴 장식이 들어가 있다던가, 양옆으로 이렇게 덕트 디테일이 좀 있다던가, 어깨 쪽으로 요 캐논이 또 달려 있다던가, 이런 게 특징이기도 하고, 골반 역시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인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스파이크 같은 게 달려 있는 그런 디테일로 되어 있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배틀캐슬의 강력한 배리어죠. 배틀쉴드. 이거 역시 가슴에 있는 이 별 모양이 빛나면서 이제 전신을 감싸주는 배리어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죠. 참고로 어깨에 있는 이 캐논, 머리에 있는 캐논과 함께 발사하는 앵거 캐논이라는 세트 무장입니다. 이렇게 4개가 한 세트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다음은 팔 부분. 어깨가 거대한 탑의 윗부분으로 되어 있죠. 그 위에는 깃발이 이렇게 휘날리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깃발이 이렇게 좀 회전이 가능하니까 혹시나 원하는 방향으로 꺾어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좀 방향을 바꿔주는 것도 가능해요. 디테일도 심플하지만은 그 성 특유의 디테일도 조금씩 들어가 있고요. 어깨 바깥쪽에도 추가적인 갑옷이죠. 아까 흉부에 있었던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해서 디테일이나 디자인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색깔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팔 자체는 복잡한 디테일 없이 심플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기본 장착인 주먹손 역시 이제 손가락의 디테일도 적당히 들어가 있고 꽉 쥔 손이 아주 보기 좋죠. 그리고 다리 쪽 역시 되게 듬직한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냥 뭐 추가적인 외장 이렇게 달려있다는 느낌 없이 아주 그냥 튼튼해 보이는 두툼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등에 하얀 색깔 스파이크가 달려있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요. 다리 전체적으로 디테일이 조금씩 또 들어가 있는 게 돋보이네요. 그리고 등으로 가면은 이제 등 외장이 따로 달려있죠. 양옆으로 스파이크 디테일이 있다던가 전체적인 볼륨감도 은근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또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탈착이 가능해요. 안쪽에는 망토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있는 앵거 캐논도 이렇게 좌우 회전이나 포대의 상하 가동도 다 이제 머리에 있는 거랑 같은 기믹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가동은 어떨까요? 일단 가동 자체는 일반 버전이나 사악 버전이나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노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중요한 거는 드래곤 캐슬 때처럼 기본 관절들이 주요 관절들이 다 안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관절을 다 모아놓으면은 듬직하게 서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일단 가동시켜 보죠. 목은 기본 볼관절입니다. 돌아가는데 뭐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만 이 상태는 위아래 가동이나 이렇게 힘들잖아요. 목을 잡아 뽑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리 쪽에서 관절이 연장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볼관절이 또 있어요. 이중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아주 고개도 크게 들어지고요. 엄청 크게 숙여지거나 이렇게 스윙이라던가 편하게 목을 돌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목을 꺾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깨도 기본적으로 이 상태면은 이렇게 앞뒤로 들고 내리고, 그치만 어깨를 한번 이렇게 뽑아주면은 안쪽에 관절이 뽑혀지면서 어깨 자체를 이렇게 앞으로 꺾어주거나 뒤로 넘겨주거나 이런 식으로 관절이 추가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깨 쪽에서도 이렇게 상하가동 관절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훨씬 더 크게 움직여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어깨 외장 자체도 바깥쪽의 파츠가 이런 식으로 옆으로 꺾여준다거나 앞쪽 외장이 별도로 또 들려준다거나 팔을 크게 옆으로 드는 것도 가능하고요. 앞으로 들었을 때 뭐 이제 어깨 외장이 뒤로 넘어가는 게 싫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다시 들어주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팔꿈치도 이중 관절로 아주 크게 굽혀지는 팔꿈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팔 회전이야 뭐 당연히 있는 거고요. 손목도 가만 보면은 이중 볼관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형태 아니면 각도를 틀어줄 때 볼관절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허리 기본 상태에서는 좌우로 꺾는 게 굉장히 제약이 큰데 허리 역시 마찬가지로 위로 들어 올려줍니다. 허리가 연장되면서 아주 크게 허리를 회전시켜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허리 숙이거나 들거나 하는 가동이 가능하죠. 이때 허리 내릴 때 이런 식으로 고관부가 밑으로 스프링을 통해서 슬라이드하는 기믹이 있어요. 그래서 허리를 크게 숙일 때 이 슬라이드가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고관절 이 상태면은 편하게 이제 다리 들어 올리고 내리고 옆으로 들고 하는 거 물론 뭐 편하게 가능하고요. 대신에 골반을 옆으로 빼주면 이제 골반이 앞뒤로 이렇게 꺾이는 게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벅지 회전이 얘가 약하다 보니까 있긴 있거든요. 허벅지 회전 안쪽에 프레임 통해서 허벅지 회전이 있지만 이거 이상으로 안쪽으로 꺾어준다거나 이러고 싶을 때 이게 관절 뽑아주면 좋죠. 무릎은 드래곤 캐슬 때랑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관절이 크게 굽혀지면서 90도 조금 넘을 정도로 가동을 해주면서 허벅지랑 정강이 쪽에서 외장이 슬라이드로 더 뽑혀 나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발목인데 진짜 발목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선 거의 움직이질 않아요. 회전 각도 좀 약한 편이고요. 대신에 이렇게 발목을 이렇게 뽑아주면 아주 크게 공간이 생겨나면서 발목을 크게 안으로 꺾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발목을 펴거나 아니면 앞으로 굽히거나, 특히나 굽힐 때는 발등 외장이 움직이면서 발가락을 이렇게 굽혀주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또 발목을 안으로 꺾을 때는 이제 외장, 발목 외장 자체가 또 안쪽 바깥쪽 다 가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걸리지 않게 간섭을 줄이면서 움직여주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관절 다 활용해주면은 훨씬 멋들어지게 바닥에 세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투하는 모션 같은 이런 형태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망토 이야기를 안 했는데 망토 자체는 테두리로 다 철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휘날리듯이 만들어준다거나 원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사악 배틀 캣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전체적으로 색깔이 훨씬 진해졌어요. 이게 하늘색이었던 건 다 메탈릭 실버, 진한 오히려 검메탈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되게 진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조금 더 진했던 파란색은 완전 찐파랑으로 변해서 색감 차이가 좀 큽니다. 그리고 뒤쪽도 보면은 이제 등 부분에 망토를 감싸고 있던 외장 디자인이 아예 다르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어깨 뒤쪽으로 칼날이 더 추가되면서 굉장히 사나운 인상이 더 추가됐다. 그리고 파워업했다라는 게 좀 특징이죠. 일단 앞서서 관절 봤으니까 동일한 관절들 사용해서 좀 관절들 늘리고 한번 세워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관절들 늘려주고 발목, 허리, 목 다 늘려주고 세워봤습니다. 훨씬 방금보다 좀 더 스타일리시한 느낌으로 세울 수 있게 되죠. 가동은 방금 일반 버전과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일단 외형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짠! 왼쪽이 일반 배틀캐슬, 그리고 오른쪽이 세뇌당한 사악 배틀캐슬입니다. 주인공 해프이가 아직 성장이 덜 된 중반부에 최종 보스를 만나면서 그때 패배하게 됩니다. 약간 RPG의 클리셰죠? 패배 후에 주인공 일행이 봉인되는데 그 봉인된 그 부재중을 틈타서 이 배틀캐슬이 세뇌가 돼요. 캐슬 중에서도 가장 먼저 세뇌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사악 배틀캐슬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아까도 이야기했듯 전체적으로 이제 색깔들이 훨씬 진해졌어요. 이게 세뇌당하면서 적측으로 돌아서면서 얘가 좀 약간 다크화된 건지 전반적으로 어두컴컴해진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치만 오히려 좀 더 단단해 보인다는 느낌도 있어요. 방금 비교했듯이 색깔이 되게 애니메이션틱한데 되게 근래 나오는 합금 피규어틱? 그런 느낌이랄까?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부터 보면은 일단 얼굴이 좀 달라졌어요. 여기 드래곤 같은 거 달린 거 아닙니다. 마스크가 달라졌어요. 원래 배틀캐슬에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이런 마스크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멍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확실히 얼굴의 디자인이 좀 바뀌었다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그리고 이마에 달려있는 게 악마노룡 스컬드르. 이 친구 자석으로 탈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 형태의 배틀캐슬처럼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한데 아쉽게도 이 구멍 뚫려있는 마스크가 이 배틀캐슬에는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메탈릭 컬러의 마스크가 원본 버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상태의 이런 메탈릭 컬러 배틀캐슬은 만들어주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 외에 기믹이라든가 이런 건 똑같습니다. 다시 빼서 여기 일반 버전과 동일하게 배터리 박스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온오프 버튼으로 이렇게 빠밤. 역시 강렬한 그런 LED입니다. 근데 이렇게 스컬드를 장착하면은 스컬드가 따로 빛이 투과되는 구멍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빛이 새어나오지는 않습니다. 스컬드르 자체도 보면은 약간 이빨 같은 디테일들의 노란색으로 도색되어 있고 안쪽에는 클리어 파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클리어 옐로 사용하고 있고 되게 악마스러운 날개 이런 것도 깔끔하게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머리 위쪽이라든가 이런 데도 아까랑 봤던 디테일과 비슷하게 되어 있죠. 색깔만 더 진하게 바뀌었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날개에 가려져 있지만 기본 디자인은 역시나 배틀캐슬 그대로입니다. 뒤통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표정도 바꿔보도록 하죠. 이렇게 당연히 이제 자석식이고요. 역시 오른쪽을 보는 눈으로 한번 교체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아주 강렬하게 쏘아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왼쪽을 보는 눈도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꽤나 컬러링 때문인가 좀 강렬하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리고 기압을 넣고 있는 표정, 약간 찡그리고 있는 표정인데 이게 정면에서 볼 때는 그냥 정면 보고 있는 얼굴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약간 밑에서 봐야 이제 살짝 찡그리고 있다, 찌푸리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리고 흉부에는 스컬드르의 파츠, 흉부 파츠가 들어가 있죠. 약간 이빨이나 손톱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 같은, 가슴이 가려져 있는 것 같은 이런 디자인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어깨로 가보면은 이 탑 위에 깃발도 노란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파츠 색깔이 조금 다르다는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 디테일은 똑같지만 역시 색깔이 다른 형태고요. 어깨 바깥쪽에 스파이크, 노란색이랑 흰색, 빨간색까지 딱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달려있는 게 또 이제 길로틴 윙. 이걸 이용한 무장을 따로 들려주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날개는 같은 걸 사용하지만 등 자체는 아예 갑옷, 디자인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일반 버전과 비교했을 때도 꽤나 큰 차이, 아예 볼륨감, 디자인, 라인 차이가 엄청 큽니다. 각진 형태에서 곡선 형태가 추가된 형태로 바뀌었죠. 그리고 골반이나 다리 같은 경우도 색깔이 훨씬 진해지면서 묵직하다는 느낌도 조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무장들을 활용을 해서 액션 포즈도 잡아봅시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가 아까 입이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사학부터는 마스크에 요 구멍이 사라진다, 틈이 사라진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사학부터, 그러니까 얘가 세뇌가 풀리더라도 이 틈이 온전히 돌아오진 않더라고요. 간혹 이렇게 작화에 따라서 한 번씩 있다 없다 하고 나는데 기본 베이스는 그냥 없는 걸로 가더라고요. 아무튼 이 틈, 입 모양이, 입 디테일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일반 배틀캐슬은 만들 수 있는 거였다. 자, 아무튼 포즈들 잡아보도록 합시다. 무장이 일단은 일반 배틀캐슬 쪽이 좀 더 뭐 손에 들 게 많으니까 해보도록 하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이 친구 몸통에서 거대한 캐논이 나오죠. 전개 지어스 캐논. 심지어 이게 슬라이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흉부랑 연동되어 있어요. 보면 움직이죠? 한쪽 움직이니까 밀어 넣으면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다가 좌우를 같이 벌려주면은 안에서 튀어나오는, 안에서 슬라이드 방식으로 연동돼서 나오는 방식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도 약간 강한 화력의 그런 무장, 그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발사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애니에서는 활약조차 못한 타워 캐논, 라이플 발사하는 방식으로 포즈를 한번 취해봤습니다. 스탠드에도 그냥 다리 사이에다가 엉덩이 쪽에 끼워주기만 하면 되니까 간단하게 스탠드에 올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슴에 지어스 캐논까지 전부 다 개방해서 풀버스트 같은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요런 것도 꽤 괜찮거든요. 머리, 어깨, 흉부, 손까지 해서 풀버스트. 이게 아무래도 배틀캐슬이라는 이름이다 보니까 이제 기본 전투력이 세단 말이에요. 이런 화력 같은 게 센데 좀 뭐랄까 포격형에 더 가까운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치만 진정한 필살기는 댄소드였으니 댄소드를 이용을 해서 검기를 날리는 그런 필살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댄소드를 크게 휘두른 느낌으로 포즈도 취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엔 사학 배틀캐슬도 한번 해봐야겠죠. 일단은 사학 배틀캐슬의 첫 등장 느낌을 먼저 내기 위해서 드래곤 캐슬을 가지고 옵니다. 드래곤 캐슬. 먼저 앵거 캐논으로 드래곤 캐슬을 압도하던 그 느낌. 항상 보면은 드래곤 캐슬 처음에 초반부, 그러니까 사학 배틀캐슬 등장하면서 초반부에는 맨날 맞거든요. 그래도 드래곤 캐슬이 참 이게 대단한 게 지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사학 배틀캐슬은 막아야 한다면서 나서는 게 이게 어떤 의미로는 의지가 강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닌가? 그냥 고집이 센 건가? 헤포리스의 용사가 빨리 후퇴하라고 했는데도 그 고집 부렸던 거 생각하면 그런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어스 캐논 전개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빨이 벌어지면서 나오는 느낌이라 아주 강렬한 느낌이죠. 그리고 이 지어스 캐논으로 뭘 하느냐? 당연히 드래곤 캐슬을 팹니다. 미친듯이 팹니다. 그리고 애초에 사학 배틀 캐슬이 등장하고부터 하는 게 주로 드래곤 캐슬 때리기랑 드래곤 캐슬이랑 힘겨루기밖에 거의 그거밖에 없거든요. 계속 둘이 싸워요. 계속. 이거를 몇 화 했더라? 20화 후반부에 나와가지고 40화 중반대 애가 세뇌가 풀리니까 한 20화 가까이를 계속 세뇌당한 상태로 드래곤 캐슬이랑 싸워요. 중간에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뭐 계속 싸웠다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번엔 길로틴 윙도 한번 들려줘 보도록 하죠. 무장손 써서 들려줘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길로틴 윙 손에 쥐어줘 봤습니다. 손에 쥐는 악력은 꽤나 튼튼하게 쥐어지기도 하네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드래곤 캐슬이 가이번으로 하이퍼 드래곤 캐슬로 강화되면서 이제야 좀 대등하게 싸워볼 수 있게 되는데 그때부터 나오는 게 이제 힘겨루기입니다. 포즈 한번 취해보죠.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힘겨루기 하는 모습들이 수시로 등장을 합니다. 서로 깍지 낀 상태에서 뭐 해포이가 올라가서 싸우던가 뭐 뮤토가 올라가서 싸우던가 막 이런 모습들 등등등 보여주기도 하죠. 이게 처음에 힘겨루기 할 땐 이렇게 뭐 드래곤 캐슬이 왼쪽에 있지만은 장면에 따라서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구도 자체가 이렇게 반대로 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하는 각도로 그대로 전시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서로의 호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 캐슬 때도 그랬지만은 이 일반 버전과 이 강화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머를 교체해서 서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해보도록 하죠. 둘이 똑같으니까 일반 버전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은 흉부 좌우를 그냥 앞으로 빼주면 됩니다. 빼면 되고요. 어깨 쪽이 중요한데 이렇게
살짝 어깨 프레임을 바깥으로 당겨서 위에 장식을 들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일반 버전으로 설명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장식을 90도 돌리면 뺄 수가 있습니다. 돌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쇠 구멍 형태예요. 그래서 90도 돌려야 빠지고요. 반대쪽 마찬가지 프레임 당기고 들고 돌리고 빼고, 그리고 이제 백팩도 교체해야죠. 얘도 그대로 빼주면 됩니다. 자석이니까요. 그리고 사악 버전은 이마에 장식도 빼줘야죠. 자석이니까 그냥 빼주고, 흉부도 빼주고, 어깨 같은 경우도 똑같이 빼주면 돼요. 이렇게 프레임 한번 들고 돌리고 빼주고, 반대쪽도 들고 돌리고 빼주고, 마찬가지 백팩까지 교체해줍니다. 자, 이렇게 서로의 장비를 교환해봤습니다. 갑자기 오른쪽이 되게 순해졌는데요. 엄청 순둥순둥해졌는데. 그리고 컬러링이 오히려 투톤으로 늘어나가지고 완전 어두운 느낌보단 조금 더 화사해졌다는 느낌도 살짝 있어요. 근데 확실히 이 스컬드르, 이 강화 파츠, 장식, 이게 생각보다 강렬하네요. 이게 확실히 갑자기 사악해졌습니다. 이 상태로도 간단한 포즈. 먼저 지어스 캐논. 그리고 원래 사악 버전 같은 경우는 댄소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 변형 댄소드 같은 경우는 손에 쥐는 방식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냥 손에 끼운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이제 허리 쪽에 보면 동그란 이 하늘 색깔 동그란 원통이 하나 보이잖아요. 이거를 이 중지 사이에 끼워주는 거예요. 중지랑 검지 사이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꾹 눌러서 끼워주는 거죠. 이렇게 손가락을 보면은 딱 모양에 맞게 손가락이 구부러져 있는 형태거든요. 이대로 들려줘 볼게요. 그대로 스탠드에 올려봤습니다. 댄소드. 이렇게 들고 보니까 비율 차이가 확실하게 좀 나긴 하네요. 그렇지만 변형은 변형만의 매력이 있잖아요. 오, 좋아요. 솔직히 변형하는 이 MD 나이트 넣어줄 거라고는 생각 못 해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네요. 보는데 뿌듯해요 괜히.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스카이엑스 스튜디오의 배틀캐슬 그리고 사악 배틀캐슬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게 해포이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한데요. 생각보다 퀄리티가 또 좋다는 것도 놀랍기도 합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서로의 부속품들이 서로를 보완하는 느낌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세뇌당하면서부터는 댄소드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사악 버전에 있는 댄소드를 일반 버전에 같이 세워주는 것도 괜찮고, 거기다 뭐 일반 버전에 있는 변형이 완료되어 있는 댄소드를 이제 파츠 교체로 해서 사악 버전에 들려준다거나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사악 버전에 댄소드 그냥 들려줘도 상관은 없죠 솔직히. 그리고 작화별 특징, 어떤 작화에서는 입에 틈이 있지만 어떤 작화에서는 입에 틈이 없고, 요거를 서로 또 이제 보완을 해주는 느낌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간만에 또 이제 해포이 자료 찾아보면서 또 향수도 느끼고 재밌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가볼게요.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브쉐.